돈산동 동화쌤입니다. 200자, 250자가 더 힘들죠. 어쨌든 나의 식민상황과 민족주의 사학은 전 단계에서 가치가 개입되었으며 실증 사학은 전 단계에서 가치가 배제된다. 좀 아쉬운 거는 이 글 자체 내에서 이 전 단계에서라는 게 가치가 개입되어 있고 배제되었다. 이게 명확하게 잘 썼거든. 네. 대꾸되게 잘 썼는데 전 단계란 말이 설명이 안 되니까 뭐 앞에 뭐 연구 방법론이나 뭐 이런 거에서 보면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글 자체의 완결성은 떨어진다고. 이 전 단계를 다른 단어로 쓰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면. 근데 그러면 글자 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연구의 모든 단계에서. 응? 연구 과정. 전 단계, 그렇죠. 그럼 연구 단계에서 이렇게 쓰는 게 전 단계보다는 나을 수도 있는데, 그죠? 네. 이게 앞 단계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나 잡았죠? 가에 따라 연구 과정에서 연구 과정이라고 여기 써주면 되는데, 그죠? 가에 따라. 근데 연구 과정은 연구 주제를 잡기 전에 잡은 다음에 그 연구하는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연구 과정에서 잡기 전에. 그러면 이게 연구 전 단계래. 개념상으로 이렇게 연구하기 전에는 전 단계고 연구하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쓰니까 오해할 수도 있게 느낀다는 거지. 네. 가치 중립성을 유지하지 않는 식민상과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결과에 대해 신뢰도가 없으며. 이게 길죠? 너무. 됐어요? 그러면 가해 연구의 결과정에서 가치 중립을 유지하지 않는 식민상과 민족주의 사학은 그 중립성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중립성이요? 가치 중립을 유지하는 식민상과 민족주의 네. 사학이잖아요. 네. 그럼 그냥 그렇게 쓰면 되거든요. 가치 중립을 유지하지 않았다만요? 않았다 쓰고 그에 따라 그 연구에 따라 신뢰가 없으면 객관성 찾을 수도 이렇게 문장을 두 문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길어지니까 읽기가 힘들다는 거죠. 됐어요? 네. 두 번째, 식민사관은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하였다는 문제점이 있고 민족주의 사학은 개인의 편향적 경험에 따라 역사를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뭐 나쁘진 않은데 문제점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그래요. 문제점을 지적하라고, 각각 지적하라고. 이제 역사를 왜곡하였다. 지적한 거네. 편향된 관점이다. 그럼 이게 글자 수가 확 줄어들면 다른 데 또 쓸 수 있는데. 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요? 네. 뭐뭐 하였다는 뭐가 있다. 뭐뭐 하였다는 뭐뭐 하였다. 이렇게 하는 문제가 있다. 근데 이게 앞에 그 주어랑 그러면 이렇게 맞지 않는 식민사관은 왜곡하였다. 되네요. 그러니까 뭐뭐 하였다는 뭐가 있다 라는 는 뭐뭐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지워도 되나 확인해 보라고. 네, 저 이런 말 되게 많이 써요. 자랑이 아닌데 지금 고쳐주는 중인데. 네. 예, 참네.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 혼동될 수 있는 영어로 썼다는 거랑 이 길어서 뭐뭐하는 것이다, 뭐뭐하는 것이다 하면 는 것이다를 지워도 되는 때가 많다고. 네, 네. 가에 따라 연구주의 선정과 결과 활용에서는 가치 개입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짱따고. 나의 실증사학처럼 가치를 배제시킨다고 한다면 먼저 완벽한 가치 배제는 불가능한 것과 가치 배제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 웃기다는 거지. 문장 구조상에서. 그리고 또 되게 길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증사학처럼 가치를 배제시킨다고 한다면, 그럼 컴마 찍어줘. 이럴 때. 첫째, 불가능하다. 둘째, 이거 하다. 이렇게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요? 이렇게 컴마 찍고 첫째. 불가능하다면 첫째, 뭐뭐 하다는. 둘째, 뭐뭐 하다는. 결국 한 문장이잖아요. 첫째, 뭐뭐 한다. 불가능하다. 둘째, 이렇게. 뭐뭐 하다. 마침표 찍었으니까 한 문장. 두 번째, 활용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 문장보다는 짧아졌잖아요. 네. 됐어요? 자, 실증사학처럼 가치를 이렇게 쓴다면, 굳이 이렇게 쓴다면, 실증사학처럼 가치를 배제시킨다고 한다면 하고, 첫째, 불가능하다. 둘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문제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을 지적하라고 했으니까 문제점 그냥 쓰면 된다고. 네. 찾으면. 플러스 알파가 없죠. 근데. 200점, 250점은 쉽진 않은데 요런 결과에서 이 가치 중립성을 유지하는 식민정부 민족주의 사학에 대한 예시나 아니면 사례 같은 걸 써놓으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부식의 식민사관, 일연의 민족사관. 그래서 김부식은 식민사관인데 사료를 중심으로 써서 식민사관으로 하지만 어쨌든 주류 역사를 썼고, 이거는 자기 개인적인, 이려는 스님이니까 자주적인 역사를 썼지만, 그렇지만 정통 역사로 쓰진 못하고, 비주류 역사라고 평가받기도 한다고. 뭐 그런 거 써도 되고. 그런 걸 이 안에 쓸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역사 왜곡의 문제인데, 식민사관은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한다. 그래서 어떤 효과를 넣는다.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데, 플러스 알파. 이런 효과를 바라지만, 이런 장점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효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이런 단점이 생긴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됐어요? 네. 개인 편향이 단점이지만, 장점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역사,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써줘도 되는데. 개인 편향이랑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할 때 이건 제가 생각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쓰더라도 또 어쨌든 더 생각할 이 전체 내에서 추가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글이 있는데 더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못 느낀다는 게, 있는 것만 보고 평가하니까. 그렇지 않아서 생각의 무게가 얼만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고 고쳐주고 싶어도 네가 그러면 이게 더 혼동이 느끼니까 그냥 자체 내에서 아직도 내가 써준 걸 고쳐서 이렇게 쓰면 좋은 답이야 이렇게 보여주면 네가 충격을 받아버려. 네. 근데 그 정도까지 쓰지 않아도 되니까. 자, 다 사회적 성과 생물학적 성은 다른데 이를 같다고 여겨. 성역할 이게 같다고 여긴다. 같다고 혼동하여 뭐 이렇게 해도 되고, 혼용하여 이렇게 해도 되고, 혼용하여 고정관념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말 있잖아. 줄이라고. 네. 라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5년 동안 기다리고 밤새 반들이라서 가지리 풀출하셨는데 이제 집을 추류할 것이니 기다리려가며 기다리는 것이 부녀의 덕이라고 했다. 그쵸? 근데 이게 얘기를 했잖아. 7년 동안 글만 읽어서 뭐 하냐고. 나가서 바가지 긁은 것도 얘기해야지. 얘기를 안 한 건 아니지. 네? 바가지요. 바가지 긁었잖아. 나가가지고 돈 벌어오라고. 네. 글만 읽어서 뭐 하냐고. 그건 안 나와? 글 내용에? 그러면서 네, 안 나와요. 이러한 갈등 양상은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성불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쵸? 라에서. 근데 이게 갈등이라고 느껴? 갈등이죠. 우리가 볼 때 갈등인데 이 상태에서는. 네? 조선시대는 이걸 갈등이라고 생각했냐고. 네. 당연하다고 느끼지 않았냐고.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좀 새로운 관점에서 애초에 아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잖아요. 조선시대에서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니까, 얘기 안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니까 진짜 심각하다. 성불평등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었다고 이때는. 네. 그래서 근데 갈등 양상은 네가 느끼는 거고, 조선시대는 안 느꼈을 수도 있다고. 이게 수동적 아내의 역할을 강요한 연애는 이게 현모양처고 이게 좋은 아내이기 때문에 라고 했던 시대라고. 네. 그러면 옛날 조선시대에도 파악을 안 하고 현재 관점에서만 이 조선시대 걸 본 거잖아. 내 얘기는 그 얘기야. 이거 두 개를 비교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선시대 관점에서 얘네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야. 여자는 집에서 바느질하고 뭐 하고 준비하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얘다가. 당연한 게 아니라 그 당시의 관념은 그게 현모양처라고. 아, 얘기했었다고 이런 식으로요? 아니 현모양처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현대에서는 그게 성불평등 인식이라는 거다. 현대적 관점에서는. 그러면 이때는 왜 그렇게 됐냐? 서열주조가 생긴 6.25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지금 평등의식이 성장한 거고. 그러니까 그게 달라져 있는데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을 현대에서만 보고 평가를 하고 이건 하나도 언급을 안 하니까 이게 불평등한 건데 왜 얘기를 안 해? 바보 아니야? 이렇게만 되면 이게 너무 이 당시의 삶이나 생활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 네. 이해했어요? 네. 성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려는 남편의 자세가 변화가 필요하다. 자, 언제나 기르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생물학적 부드러운 성격도 남편을 수동적으로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네 생각 좀 쓴 거야, 그치? 네. 근데 여기에 이혼을 여자도 쉽게 제한할 수 있다. 이걸 조선시대에는 이게 가능해? 근데 고려시대 때는 됐잖아요. 어느 정도 됐지, 여건이 있었으니까. 고려시대 다음에 조선시대였으니까 이게 아예 불가능이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스템 자체 내에서 여기서 전부 다 유교 서열, 유교 시스템으로 교육하는데 몇백 년은. 제도적인 제한을 주자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지금 그걸 얘기했을 때 조선시대 이걸 정착을 할 수가 있냐고. 좀 어려워. 그러니까 현대와 조선시대를 혼동을 해서 네가 생각하고 한꺼번에 생각을 하니까 이거 자체를 제안했을 때 현실적이 없는 제안으로 보인다고. 네.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교육적 측면에서 여성 간보수 사회적 적성이 필요하다. 이제 이건 이제 입에 발린 소리 쓴 거고 포인트로 요걸 하나를 쓴 건데 네. 이거 자체가 적절하지 않아 보이니까 이거 전체가 다 논리가 깨져버린 느낌이라는 거죠.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A라는 건 살필 때도 항상 A가 과거 것이냐 현재 것이냐 미래 것이냐 그 A를 과거에 봤을 때는 어떻게 현재로 봤을 때는 어떻게 미래에서 봤을 때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이 시간적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섞여버렸어 이 두 개가. 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제안을 하더라도 제안 자체가 안 된다는 거지. 옹고지신으로 뭔가 성불평등도 여기에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이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변화되는 이유가 뭐고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 고전을 바라봤을 때 어떤 시적으로 바라봐야 되나 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였는데 이런 건 다 포기가 되고 네.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느낌으로 들린다고. 이게 조선시대 이게 가능할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넘어가야 돼. 모르겠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문제를 지적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시오. 그러니까 요거를 너무 문제점을 지적해야지 하는 거에 얽매인 거고. 네. 이거는 말을 활용하여 극복방을 해야 되는데 다도 참고하고 갈등 양상 분석해야 되는데 이 갈등 양상이 명확하게 분석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시간상으로 분석되는지 아니 상황상으로 습관원칙으로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명확하게 분석을 바탕으로 돼 있어야 활용을 하던 아니면 참고를 하던 네. 그치? 했을 텐데 이 나의 갈등 양상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수동적 아내의 역할만 정해지는 순간 이거를 긍정적으로 하고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 요거 하나밖에 돌파구가 없어져 버렸다고. 그러면 어떻게 갈등의 양상을 말했어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갈등 양상이 그 시대 내에서 봐봐 허생의 처가 일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성리학이니까 당연하잖아. 그러면 가정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부부간에 답답했을 것이다. 싹바나질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지? 네. 그러면 개인 사회적인 두 측면으로 보든지 근데 이것들이 현대에 어떤 평가를 받는지 보든지 그럼 이게 왜 변했는지 보든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었죠.
아닌가? 네. 생각하는 그 기준에서 시간의 축으로 생각하는 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의 흐름에 따라 생각하는 거는 항상 이제 점검해야 되니까. 네. 자, 바의 예시는 이기주의적 사회라는 사회적 문제를 이기주의적 사회. 그러면서 이기적 사회라는 사회적 문제를 설명한다. 그러면 이게 전복된다는 거지. 중복되는. 그러면 이기적 사회를 설명한다. 사회적 문제를 설명하라고 해서 저희가 말한 설명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이기주의적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문제를 띄우고 예시는 이기주의적 사회를 설명한다. 끝이죠. 그러니까 글을 짧게 쓰려면 주어하고 목적하고 서술어만 확정하면 돼. 짧게. 네. 그 다음에 수식하는 거거든. 바에서는 나의 효용과 수고를 따졌을 때는 어떤 상황이든 청소를 하지 않는 게 나에게 이득이다. 근데 이거 봐. 어떤 상황이든 이 청소를 안 하는 게 이득이야. 네. 나는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효용성이 더 좋고 깔끔해가지고 나는 그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거든. 효용이랑 수고를 뭔가 100대 100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내가 혼자 청소를 했을 때 그 사람이랑 같이 청소를 했을 때 내가 청소를 하지 않았을 때 효용과 수고를 따졌을 때는 그러면 그거를 네. 자 내가 혼자 했을 때 힘들겠지. 네. 그러면 효용은 100이고 수고는 효용은 50이고 내가 청소했으니까 혼자 해서 힘든 건 100이고 그 다음에 같이 청소했을 때는 효용하고 뭐하고 안 했을 때는 효용이 확 떨어지겠지. 네. 더러우니까. 그런 생각을 안 했어. 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잘시문에 나온 걸 요약한 거예요. 그래. 그런데 이 효용을 거기서 청소를 안 해야 효용이 높다고 정의됐어? 정의됐다고 보기는 그러니까 청소 안 해야 효용이 높대? 결과적으로는 그렇대요. 청소를 하지 않는 게 나한테는 효용이 높대요. 그렇게 써 있어 거기에? 제가 바꿔볼까요? 가져봐. 자 봐봐. 수고는 일이잖아. 네. 그래서 골목길을 혼자 청소하면 150, 둘이 하면 75씩 수고. 네. 그럼 수고는 마이너스라고 쳐봐. 효용은 효과니까 내가 얻는 거지. 네. 골목길이 깨끗할 때는 100이잖아. 네. 그러면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 여기서. 혼자 청소하면 150이 들지. 혼자. 네. 그럼 효용은 이건 마이너스 150인데 플러스 100이지.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지. 마이너스 50이네. 네. 같이 청소하면 그러면 몇이요? 마이너스 75에 플러스 마이너스 75에 플러스 100이지. 네. 그러니까 35네 그지? 네. 청소 안 하면 이게 마이너스 75가 될 거를 플러스 75가 되겠네 그지? 네. 쓸 거를 안 썼으니까. 근데 이게 깨끗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100이 되지. 얻을 수 있는 건 못 얻었으니까. 같이 청소 안 했... 그런데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 이거는 몇이야 결론이? 마이너스 50 같이 청소하면 플러스 35 25 그죠? 네. 이거는 마이너스 25. 그러면 같이 하든지 청소 안 하는 걸 결정하겠네. 그런데 혼자 석성할 때 이거는 혼자고 이 100일 때 나는 마이너스 150이지만 상대방까지 풀었으면 사회적으로는 이익되네. 네. 청소해버리면 그렇죠. 얘한테 100을 주니까. 네.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뭐라고? 청소를 내가 해서 힘들지만 그럼 난 마이너스 50인데 상대방은 100이 되지. 그러면 플러스 50이 되지 사회적으로는. 네. 이렇게 계산이 됐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는 같이 청소하는 게 좋은데 에? 청소 안 하는 건 마이너스 25인데 요렇게 혼자 청소했을 때는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요거는 플러스 100이 되니까 내가 마이너스 50이지. 네. 그러면 100에서 이걸 하더라도 사회적으로는 50이니까 혼자 청소하는 게 사회적으로는 훨씬 이익이라는 거지. 공동체에서. 그것까지 같이 써줬어야지 계산해서. 계산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표 자체가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렇게 계산이 그렇게 된다면 이제 논할 게 생기지. 왜 그렇게 이 표만 봐도 이제 어떤 얘기를 하라는지 알겠지? 네. 개인과 사회관계. 그런 다음에 그렇게 가긴 했어요. 개인과 사회관계. 그치. 근데 요걸로 치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고? 내가 힘들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청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런 사람은 고려를 못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라고?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가치가 있다. 요걸 포커스로 얘기를 했어야지. 청소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지? 네. 이건 논외로 하고 이 두 개를 비교했어야지. 근데 요렇게만 되냐는 거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 그지? 네. 그랬을 때 공동체의 이익과 효용이 이렇게 되면 자 혼자 했을 때 150인데 그러면 같이 해. 그러면 공동체 이익이 더 줄어드냐? 네. 이렇게 하면 공동체 이익이 줄어? 그건 아니죠. 왜? 얘도 100이고 얘도 100이지 사실은 상대방도. 그래서 100, 100이니까 25가 되지. 네. 그러면 이것도 25, 25니까 50이지. 네. 그러니까 청소로서 얻을 수 있는 건 같이 하던 혼자 하던 같아. 다만 내가 더 힘드냐, 혼자서 하느냐, 함께 힘을 나누어서 분산해서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됐어요? 네. 그러니까 포커스로 이걸 써줬을 때 이런 거 표로 안 만들면 실패한다는 거지. 다 됐죠? 네. 네.